안녕하세요. 모르는 것 빼고 다 아는 모다 언니입니다. 얼굴에 광이 막 얼굴에 광이 막 나네. 모두 커피 한 잔 준비하고 오세요. 저도 커피 마시면서 영상 촬영할 거예요. 살짝 바뀌었죠? 맨날 얼굴 막 이렇게 앞에 갖다 내고 찍었는데 뒤로 가라 그래가지고 뒤로 가서 찍으라고. 저희 엄마도 야 어떻게 이번 영상은 얼굴 더 이상하게 나왔냐? 막 이제 그러세요. 얼굴이 더 크게 나왔다고 막. 네. 제가 이렇게 밖에서 찍으면은 공간이 있는데 제 자리에서 찍으면 아무래도 컴퓨터도 있고 그 다음에 뭐지? 서류들도 막 있고 하다 보니까 이 거리가 얼마 안 돼요. 그리고 밖에서 찍기에는 제가 사실 또 요렇게 공간 이렇게 옮기는 것조차도 사실은 좀 바빠서 뭐 핑계일 수도 있지만 저기서 이렇게 조금만 틀고 하는 것조차도 저한테는 사실 되게 큰 노력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좀 멀리서 보니까 더 나은 것 같네요. 어, 어제, 어제는 며칠이었지? 16일. 어제는 이제 일을 좀 하고, 그리고 수원에 갔어요. 그 수원국제행정사무소라고 이렇게 유튜브 검색하면 있으실 거예요. 있어요. 응. 이제 거기에 김덕호 수원 집 회장님을 맡고 계신 분인데, 사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세요. 제가 처음에 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뭔가 다시 이제 이거 일을 빨리 시작해봐야 할 때 정말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교육도 하나도 안 듣고 사실 그분 교육만 어쨌든 딱 듣고 바로 개업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사실 그 뒤로는 거기서 만난 인연, 그리고 우리 실무교육 때 한 6명 정도 모였었거든요. 그때 만난 인연 말고는 사실상 교류 자체가 없어요. 저는 이제 그 실무교육에서 우리 그 유튜버 보면은 박윤아 행정사님, 행정 언니 이제 분하고 이제 유튜브는 안 하시지만 거기에 또 굉장히 뭐 잘생긴 마곡의 이동욱 행정사님 또 있으시고, 그 다음에 저기 알지 행정사님이라고 또 있고, 그 다음에 법인 하시는 분도 있고, 가온 법인 하시는 분도 있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렇게 딱 몇몇 정도만 만나고, 저는 이렇게 크게 교류를 안 하고 정말 일만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인맥을 한없이 늘려가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제가 생각보다 막 그렇게 이렇게 뭐지, 관계가 넓진 않아요. 넓진 않은데 그래도 두루두루 친하긴 해요. 근데 제 자체가 저번 영상에도 얘기했듯이 굉장히 외향적인 것 같지만 외향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되게 술 많이 마실 것 같은데 사실 술 한 잔도 못 마시고. 그래서 어쨌든 그 교류가 그렇게 많진 않고, 보통 수원국제행정사무소에서 주최하는 그런 행사 같은 데는 최대한 다 참석을 하려고 해요. 저는 개업 이후에도 멀죠. 제가 마곡에서 일하는데 꽤 멀죠. 먼데도 굉장히 이제 존경하고, 그때 만난 인연 자체가 저한테 너무 소중해서 바빠도 최대한 시간을 내서 행사에 참여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간혹 그 행사에 참여를 하신다면 가끔 저를 만나실 수도 있으세요. 어제도 이제 일산 갔다 마포 갔다 강남 갔다가 수원으로 이제 갔거든요. 갔다가 이제 잠깐 카페 가서 이것저것 서류 하고 그리고 갔는데 되게 반가워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제가 표현을 잘 못해요.
정말 표현을 잘 못해요. 손님들도 저한테 되게 고맙다 고맙다 하는데 제가 잘 됐네요. 잘 처리돼서 다행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근데 정말 너무 다행이다. 마음은 되게 너 진짜 다행이다. 사실 이거 처리해 주려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르지. 그래. 진짜 다행이다. 너 잘 돼서 다행이다. 이런 마음이 엄청 큰데 그걸 잘 표현 못하는 편이에요. 표현 못하고 그냥 사실은 그런 표현 자체를 굉장히 막 되게 잘 못해요. 그래서 어제도 반가운데, 그냥 원래 표현 자체가 잘 못하니까, 나름 많이 반가워했어요. 그리고 감사해하고, 그렇게 합격하신 분들 11명? 15명?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오셨어요. 수원국제행정사 사무소에. 이제, 원래 송년회가 5시였는데, 오후 5시였는데, 이제 김덕구 수원지 회장님께서 가까운 분들 좀 어떻게 초청해가지고 2시간 정도 교육 시간을 가지셨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조금 일찍 가서 좀 도와드려야겠다 하고 이제 넘어갔는데, 갔을 때 되게 놀라웠던 거는 합격 연령층이 굉장히 좀 낮았었던 부분도 있고, 점점 해가 거듭할수록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령층이 있으시다고 해도 굉장히 뭐라 하지? 박학다식 하시더라고요. 어제 옆에서 막 대답하는 것들 들었는데, 와, 이게 정말 박학다식 하구나. 확실히 연륜과 경험은 무시할 수 없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진짜 대단하시다. 이런 느낌도 많이 받았고, 저도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많이 보고 배워요. 정말 열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열정적인 순간이잖아요, 지금이. 그러니까, 저도 많이 배우게 되더라고요. 근데 다들 이제 생각하시는 게 비슷해요. 제가 오늘 영상을 촬영하는 것도 어제 합격하신 분들을 배웠을 때 그분들이 생각하는 고민이 있을 거고, 그리고 간혹 댓글에 달아주시는 걸 보면 저는 되게 다음번에 이걸 얘기해드리면 좋겠다. 다들 생각이 비슷할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다뤄보려고 영상을 이제 촬영하고 있습니다. 눈이 많이 갔던 댓글은 원래 실무를 하셨어요?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혹 너는 원래 했던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는 행정사 자격증 취득하고 바로 어쨌든 2월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1월에 사무실을 얻었고 그러니까 그 전에 행정사를 한 건 없죠. 물론 저는 프로 이직러였어요. 프로 이직러여가지고 이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다른 회사에 가면 제 장점이 한 3, 4일 안에 최대한 업무를 다 숙지해서 그냥 바로 일을 해버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회사에서 되게 웃긴 게 프로젝트에 되게 많이 착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프로젝트들이 어떻냐면은 업무 시간에도 빠지기도 하지만 원래 업무 시간에 했다가 끝나면 야근으로 되게 늦게까지 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 프로젝트 기한이 임박하면 업무 시간에도 빠지고 밤 막 11시, 12시까지 하고 이제 이런 프로젝트에 되게 많이 착출이 됐는데 그때 되게 젊기도 하고 그냥 주어진 일에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말은 뭐냐면 제가 도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전도 많이 하고 그냥 그들이 봤을 때도 나름 열정적이라고 느껴져서 그런 프로젝트에 착출이 많이 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실무를 원래 해봤냐 그랬다면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행정사는 처음이었고요. 상담도 많이 했었고 계약하는 이민회사에서 이제 계약도 좀 당연히 상담 및 계약이니까 계약도 해봤고 그리고 공항 같은 데서 제가 공항에 지금 보면 글로벌 인재 비자 센터라고 있는데 거기서도 잠깐 일을 했었어요. 거기서도 중국어 담당으로 일을 했었고 얘긴 하지만 지금 중국어를 사용하는 비중은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면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너무 잘해요.
제가 막 중국어로 막 해가지고 막 그럴 필요 없이 한국어를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그럴 필요도 없고 어쨌든 내 비자를 아예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모른다고 해도 금방 배우고요. 그래서 전에 또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 땄잖아요.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보니까 그때 제가 되게 뭐라지 이거를 활용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중개사가 되고 싶진 않았어요. 이상하게 중개사가 싫다는 게 아니라 내 길이 아닌 것 같았어요. 내 길이 아닌 것 같았고 이 자격증은 진짜 나중에 쓰이겠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지만 내 길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어디 오피스텔 같은 거 그때가 한창 2021년도였나? 부동산이 막 침체되기 전이었어요. 그때 막 사람들이 다 이렇게 부동산 많이 관심 가졌을 때 그때 잠깐 오피스텔도 분양했었거든요. 그때 미분양 오피스텔인데 제가 봤을 때는 가격도 합리적이었고 위치도 나름 다 그 지하철 바로 도보로 가까운 곳이어서 이거는 괜찮겠다. 사람들이 거주용으로 해도 괜찮겠고 해서 가격대도 높지도 않고 해서 괜찮겠다는 생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등쳐먹는 게 아니라는 판단이 섰었어요. 그리고 어디 뭐 건설회사에 좀 밑으로 소속돼서 해가지고 제 수입료가 엄청 높은 건 아니었어요. 한 채당 150, 200 이렇게 그냥 받았던 것 같아요. 기여도가 좀 낮으면 더 덜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일반 오피스텔 분양하시는 분들처럼 많이 받은 건 아니었었어요. 근데 어쨌든 미분양이 많았는데 제가 들어가고 정말 금방 싹 다 팔렸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부분이 뭐냐면 제가 말하는 부분에 굉장히 신뢰가 간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분양을 안 좋게 생각하는 건 전혀 아니지만 사실은 분양을 하는 사람들을 되게 안 좋게 보는 시선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그 길을 몇 달, 세네 달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세네 달 만에 너무 금방 완판해가지고. 그래서 다 예상외로 너무 빨리 소진돼서 끝난 거예요. 그렇게 짧게 했다는 게 아니라 원래는 길게 갈 프로젝트였는데 너무 금방 완판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도 열심히 했었어요. 막 엄청 열심히 했고 심지어 전화로 이렇게 안내하다가 바로 계약하겠습니다 이런 전화 되게 많았고요. 심지어는 또 저 여러 개 살게요 하는 분도 말렸어요. 아니야. 한 사람당 한 번만 계약 가능하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말리고. 그리고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시는 분들은 아니,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계약의 경험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뭐 계약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런 건 아니에요. 저는 워낙 말하는 거 좋아하고 상담하는 거 좋아하고 제가 확신을 갖는 분야에 대해서는 또 이 사람을 속인다는 느낌을 갖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저는 진짜 잘 상담해드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 내 전제된 게 이 사람 속여서 한탕 해먹어야겠다. 저 이거는 못해요. 손님들도 그걸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계약의 경험이 있으니까 실무 경험이 있냐 그럼 맞고 행정사를 해본 적이 있냐 그러면 없죠. 근데 이렇게 돌아서 어쨌든 행정사까지 왔는데 행정사 자체가 지금도 느끼지만 저는 천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행정사님들을 만나도 아까 얘기했던 그 수원이든 뭐 이렇게 다른 분들이든 그냥 저 스스로도 그냥 이 일이 저한테 천직인 것 같아요.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이 일 너무 괜찮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제 머릿속에 그게 정말 각인이 되어서요. 누구한테 막 자랑하고 싶어서도 아니고
누구를 이렇게 부추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 나름대로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직업 정말 괜찮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상담이나 계약 같은 거는 많이 해봤고 행정사는 처음이었다. 그래서 어쨌든 초짜긴 초짜였지만 남들보다 계약이 좀 더 수월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그러면은 일이 처음이었을 텐데 어떻게 잘 헤쳐나갔나 이걸 궁금해 하실 텐데 저는 이게 영상에도 느껴지지만 딱히 가식이나 포장하지 않아요. 손님한테도 그래요. 손님들한테도 이렇게 막 잘난 척하거나 뭐 내가 그래도 자격증을 취득해서 이 일을 하고 너네가 나한테 연락을 했으니까 내가 더 아는 게 많아.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막 잘난 척 하진 않아요. 그 단편적인 예가 뭐냐면, 간혹 이렇게 비자 같은 것도 손님들이, 행정관님 이거 이렇게 된다는데 맞아요? 이제 그래요. 저도 당연히 제가 계속 변경되는 거 다 숙지하고 하지만 놓치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은, 저 같은 스타일은, 그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고 확인해요. 우리의 목적은 손님이 저를 테스트해서 너는 잘났고 못났어를 판단하려고 저한테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본인의 업무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 저한테 한 번 더 확인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서 알려드리는 걸로도 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 저는 한 번 더 확인한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한 번 더 확인해요. 왜냐면 제가 기존에 알았던 게 틀렸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 생각을 꼭 갖고 있어요. 내가 틀렸을 수도 있지. 손님들한테 이거 이렇게 된 게 맞습니다. 아니면은 제가 알고 있었던 그대로면 이게 얘기하셨지만 제가 안내해드렸던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손님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두 번째는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해요. 처음인 것도 처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손님이 저보다 많이 알 수도 있어요. 저번에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더 잘 알아서 저한테 의뢰를 맡기는 경우도 있고 바쁘셔서 저한테 맡기시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내가 하는 것보다 맡기는 게 낫고 그래도 다른 사람보단 너가 나으니까 맡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이면은 그러니까 처음인데 커버 가능한 수준이면 굳이 제가 처음입니다 뭐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죠. 근데 처음인데 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커버 가능한 수준이 아니면은 얘기해요. 그냥 저는 이거는 업무 안 해봤는데 저 한번 해볼게요. 잘할 수 있어요. 믿고 맡겨주면 진짜 잘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 해보세요. 그냥 그래요. 알겠습니다. 해보세요. 하세요. 네네 할게요.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맞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어요. 제 방식이. 그냥 조금 더 검색해보고 그냥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셔도 그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그랬을 때 디테일이 좀 어쨌든 처음이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떨어지는 부분을 저는 그냥 손님도 아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남 잘 못 속여서. 실제로도 다 잘 처리됐어요. 다 잘 처리가 됐고, 그래서 최대한 다 얘기하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고 싶으면 나한테 맡겨라. 그냥 그러고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아까 실전은 처음인데 이거 다 지금 실전 처음에 대한 얘기예요. 실전은 처음인데 지금도 저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처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개업했던 2년 전 그 시기만 처음이 아니라 그때도 늘 하루하루 챌린지하는 느낌으로 그 시간을 보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뭐 손님이 알아서 문 열고 들어오고 알아서 돈이 쌓이는 게 아니죠.
좀 자리 잡았으니까 너는 수월하게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 진짜 잠 많이 못 자고 굉장히 일 많이 합니다. 생각보다 쉬는 시간이 별로 없을 만큼. 근데 그 시간이 일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노력하는 시간이에요. 남의 돈 먹는 게 쉽겠어요? 그래서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행정사, 뭐 영업 쉽다 이렇게 그거 고지고대로 들으시면 안 돼요. 다른 시장에 비해서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연락한 거니까. 우리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정말 그때 그 분양했던 그 오피스텔 잠깐 분양했던 그 경험도 있지만, 그런 거에 비하면 진짜 이거는 그냥 그런 식이지, 뭐 이건 너무 쉬우니까 이거는 뭐 들어오면 돈 다 번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그런 거였으면 제가 뭐 하루에 한두 시간만 일하고 돈 왕창 벌죠. 그런 거 아니고, 다른 노력을 기울일 때, 이거를 노력했을 때 나름 그 계약의 성공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지, 쉽다, 거저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해드리지? 계약했는데 잘 안 되면 어떡하냐. 그거 진짜 걱정되시잖아요. 그죠? 자, 첫 번째, 너무 다른 사람 말을 믿지 마세요. 이 말이 뭐냐면, 시작할 때부터 잘 하셔야 돼요. 저 아까 계속 시작하는 마음으로 일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조언을 구해서 일을 해결해야지 하면은 안 돼요. 왜냐면은, 그 사람도 잘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저한테 본인이 아는 대로 얘기해 줬는데 실상은 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늘 그 생각을 가지고 조언은 동료에게 구하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면 행정사는 다 다루는 주무관청을 상대로 해요. 구청, 시청, 보건소, 출입구 이런 식으로 주무관청에 공무원이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한테 물어보지 동료 행정사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무시한다면은 저 제 맘대로 해버리죠, 일을. 그죠? 무시해서도 아니고, 같은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주무관님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에게 조언을 구하면 그는 그가 방문했던 관할 기준으로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 그 사이에 뭐가 변경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디 전문가라는 분의 큰 조언을 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물어보고 확인하는 스타일이에요. 물어보고 확인해놓고 정리해놓고. 손님이 저한테 100개를 물어보잖아요. 저는 모르는 것 빼고는 최대한 그걸 다 확인하는 스타일이에요. 싹 다. 그러니까 과거에 일이 없었을 때는 그걸 확인하느라 바빴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남들한테 알려줄 때도 정답을 내놓질 못해요. 왜냐면 아까 손님이 그랬잖아요. 행사단 이거 맞아요? 그럴 때 저한테 100% 확신하지 않아요.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들한테 얘기를 해줄 때도 제가 틀릴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100%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대답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제가 확신 있게 얘기해줬다 틀릴까봐. 그래서 저는 늘 지금도 하고 있는 업무조차도 매번 처리할 때 그렇게 처리합니다. 한 번 더 체크하고 처리해요. A라는 업무를 계속했다고
이것도 그냥 이번에 똑같이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아, 이거 했지만 여기 주무관님한테 다시 한 번 더 체크해봐야지 하고 들어가지. 주무관님 이렇게 준비해도 될까요? 하고 들어가지. 했으니까 그냥 꼭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실전으로 해요. 사실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잘 이거는 그 뭐라 하지, 마음에 새기고 일하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꼭 책임을 질 거라면 확인도 제대로 해라. 요새 그 홈페이지, 구청, 시청 홈페이지 이런 데 다 나와 있어요. 뭐 교육을 들으셔도 좋지만 보통은 그런 정부에서 뿌려주는 자료, 그리고 법령, 그리고 해당 담당하는 주무관님, 이게 최고예요. 저도 못 믿어요. 저는 저 자신을, 나는 이렇게 잘하니까 뭐 나 스스로 나 진짜 여태까지 잘했어, 한 것 다 성공했어, 그러니까 야, 나만 믿고 따라와, 이런 걸 못해요. 그럴 수 없어요. 틀릴 수도 있어, 한 번 더 체크해보자,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지? 3개예요. 법령, 그 다음에 홈페이지 같은 데 자료, 그리고 주무관님. 파는 거예요, 그냥. 거기 파는 거예요. 사실 이게 정답이 다예요. 다 그렇게 해요, 현재 행정사들. 도움 많이 되죠? 자, 그리고 아까처럼 그렇게 모르는 걸 하나하나 정리해 가면서 스킬이 늘고 업무 지식이 늘고 상담할 때 수월해지는 것 뿐이지, 업무를 처리할 때는 다 확인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블로그나 이런 홍보물 같은 거 얘기하실 수 있는데, 똑같아요. 저도 지금도 막 되게 열심히 해요. 블로그도 계속 쓰고 그래요. 근데 블로그 처음에 뭐 쓰냐, 어떻게 하냐, 이게 되게 궁금하실 텐데, 저는 방향을 잡은 게 뭐였냐면, 이미 기존에 상위 노출된 분들이 같은 하는 그 키워드를 그대로 달면은 제가 노출될 승산이 더 적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 블로그를 초창기로 싹 돌려보시면은 디포 어학연수 학교별로 싹 다 팠어요. 지금 그 업무를 하냐? 아니요, 안 해요. 그 업무 안 하고 있고요. 대신 상위까지 노출되는데 그 키워드와 그런 거에 덕을 봤어요. 그래서 지식도 없는데 어떻게 맨날 써대요, 그죠? 그랬을 때 맨날 써대려면은 뭔가 컨텐츠가 많아야겠다. 그리고 남들이 안 하는 게 뭘까? 학교가 많으니까 학교별로 올려도 되겠다? 이 생각을 해가지고 학교별로 싹 올렸어요. 디포 어학연수 어디대 찾아보면 그렇게 남들이 안 하면서 올릴 수 있는 게 꽤 많아요. 제가 처음 그 행정사의 목적 자체가 저는 비자였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비자 말고도 좀 발전되긴 했는데 어쨌든 초기에는 완전 비자였어요. 그래서 디포 어학연수를 이렇게 다뤘던 거고, 지금 어학연수 일 자체는 하진 않지만 이제 그걸 토대로 블로그가 상위 노출되면서 진짜 하고 싶은 걸 올렸던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공들이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은 선배 행정사님들 초기에 뭐 올렸는지 한번 보세요. 뭐 올렸는지 보시면은 이렇게 해보면 되겠다 하는 게 답이 나와요. 다 기록이 남은 거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꾸준함이에요. 나와의 싸움이죠. 꾸준한 게 나와의 싸움이니까. 아무리 뭐 컨텐츠가 많고 생각이 많아도 꾸준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진짜 이 코앞에다 놓고서라도 촬영하는 게 그래도 놓치지 않고 전 계속 그거를 꾸준히 이어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뭐 얘기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사실은 이런 유튜브도 아까 디포 어학연수처럼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이고 그리고 좀 이렇게 잘 구독자도 좀 쌓이고 그러면 실제로 업무로 쓰려고 그래요. 왜냐면 제가 올리고 싶은 업무가 있어요. 예를 들어 A라는 업무를 올리고 싶어요. 근데 구독자도 0명이고 영상도 하나도 없으면 아무리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올린다고 해도 초보 같은 느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제가 이렇게 좀 기록을 쌓아놓고 제가 하려고 하는 거를 한 5-6개만 올려도 굉장히 기존 데이터가 많은 느낌이 들거든요. 사실은 그런 걸 위해서 지금 계속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나름대로 노력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앞서서 하는 그 행정사가 잘하고 있어서 내가 설 자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 한계가 다다르면은 어차피 못해요. 우리가 기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못해서 넘어오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일하고 있는 거고,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 분들이 못하고, 안 했던 일들, 그리고 그들한테 안 갔던 일들이 저한테 왔으니까 제가 기약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눅 드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번 영상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취업이든 개업이든 소호사무실이든 진짜 저렴한 사무실이든 뭐든 시도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현업에서 멀어져 버리면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업에서 멀어지면은 장롱 자격증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나름 뭐라도 해 놓으면서 그 자리에서 고군분투를 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하면은 더 자신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형태는 상관없어요. 저는 뭐 정답이 없죠. 실제로 취업해서 싹 스킬 배워가지고 차려서 잘하시는 분도 계신 거고, 그리고 그냥 저처럼 그냥 문땅에 헤딩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잘 나가는 행정사들 다 소호사무실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말할 수 있는 건 본인이 했을 때 괜찮으면은 이렇게 해라고 다들 얘기할 수는 있지만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방향을 바꾸면서 이 현업에 머물러 있어야지, 현업과 떨어져서 나중에 완벽하게 시작해야겠다? 어떻게 완벽해요? 완벽할 수 없어요. 수정하고, 시도하고, 다시 시도했을 때 잘 안 되면 다시 또 수정하고, 시도하고, 그냥 그렇게 반복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영상이 좀 길었는데, 그냥,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떠는 느낌으로 영상을 촬영했어요. 저도 겸사겸사 커피도 마시고 싶고. 그래서 다들 너무 주눅 들지 말고 잘할 수 있으니까 고민할 바에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거 있잖아요. 선배 행정사들 블로그 못 썼는지 그런 것도 보고 그다음에 어려우면은 아까 같은 그런 법령 같은 것도 찾아보고 주무관청 같은 데다가 전화해서 손님이 척 전화해서 물어보셔도 되고 할 수 있는 거 많잖아요. 저도 이만 업무를 하러 뿅뿅뿅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